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의도 진주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진주 아파트는 23년 8월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람을 했었고, 요번에 다시 재공람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지하철 9호선 색강역 우측편에 있습니다. 요 진주 아파트 앞에가 이제 트럼프 아파트, 그 주상복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뒤편에 이렇게 이제 네 동이 있는 데고, 뭐 역세권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아파트에서 좀 멀다. 요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측의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제 동이 하나, 둘, 세 개, 네 동, 요렇게 이제 고층으로 이제 짓게 되고요. 여기 트럼프 아파트가 있네요. 요것보다 이제 더 높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은 총 대지 면적은 5,212평이고 세대수가 376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3.9평이다. 이게 작은 편이죠. 근데 용도 지역을 보면 3종이랑 일반 상업 지역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13.9평이 결코 작은 거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대지 지분을 보면 이제 18평 같은 경우 8.26평을 가지고 있고 24평이 12.2평, 27평이 13.78평, 34평이 14.88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을 보면 18평 16억 9천, 24평이 21억, 27평이 25억 정도에 나와 있고 18평이 1월달에 16억 8천에 12층 여기 12층이 이제 거래가 됐어요.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종전에 이제 3종과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 대략 한 반반 정도 돼 있는데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제 3종이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 그 정비 기반 시설 순부담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뭐 임대 아파트 비율도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다른 데보다. 자, 그래서 진주 아파트 재건축이 이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재공람 공고가 진행 중인데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월 23일까지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던 면적이 줄고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제 정상화돼 됐음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뭐 용적률은 이제 503.5%,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연면적 다 나오고요. 지하 4층, 지상 57층 이렇게 짓고 평형 구성은 뭐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 대수를 보니까 세대당 1.7대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하나, 둘, 세 개 동이 있고 여기에 공공임대 업무시설 21층짜리 뭐 근린생활지대 상가동이 이제 별도로 있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아파트 동이다. 그러면 아까 여기 조감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던 얘가 이제 업무시설 동이고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아파트 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용적률은 이제 503.6% 이하로 되고 최고 층수는 57층 이하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세대 수가 이제 578세대고 임대가 88세대 15.2%, 분양이 490세대고 토지 등 소유자가 376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수는 114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이제 30.3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4평이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일반 상업지가 절반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이 지금 보면 이제 59가 172세대, 84가 219세대, 104가 이제 187세대 이렇게 해서 578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종전 평형을 보게 되면 27평과 34평
세대수를 합치면 13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7평하고 34평 소유하면 이제 전용 104는 이제 무조건 받는 거고, 그리고 24평 소유한 사람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전용 10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24평을 사더라도 뭐 1, 2, 3층이나 탑층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로얄층으로 사야 내가 이제 84가 아니라 104를 이제 분양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신축 세대수가 이제 380 세대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합치면 이제 400세대가 넘으니까 제일 작은 거 18평형을 사더라도 이제 84는 분양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공공시설 순부담 면적을 보게 되면 28%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3종이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순부담 면적이 이제 확 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용적률 계획을 보면 3종에서 이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하게 되니까 기준 용적률이 이제 230이고, 여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78.7% 받아서 허용 용적률이 308.7%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 425.37%까지 이렇게 이제 뭐 아까 요거 기부 찬합한 거 면적 계산해가지고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이 이제 400%고, 뭐 그다음에 인센티브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 기부 찬합한 거 가지고 609.18% 이하로 이제 적용이 됐다. 그래서 합치니까 이제 503.6% 용적률이 가중평균 하니까 503.6%로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결국에 이제 비대율이나 종전자산이나 뭐 사업비, 그 다음에 이제 조무자산,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종전에 23년 8월에 공람할 때는 비대율은 104.55%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이제 4,171억이었는데, 이때 조건이 얼마였냐면 평당 공사비를 840만 원을 적용을 했다. 근데 요번에 바뀐 거에 보면은 비례율은 이제 105.06%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5,472억으로 사업비가 늘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공사비를 평당 900만 원을 적용해 가지고 책정을 했더라. 그리고 총 사업비가 종전에는 이제 평당 1,051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기타 사업 비용이 기존에 717억에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죠. 1,519억으로 늘었는데, 어떤 항목들이 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공사비는 이제 평당 900만 원으로 해서 3,753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8호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포함시킨 거고, 자, 보상비 매도 청구해서 종전자산의 5%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들이 종전자산이 이제 5%가 생길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 사업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 대비 한 3% 정도 해서 118억 정도로 잡았는데, 요거는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사업비의 5% 정도 잡는 게 일반적인데, 약간 좀 적게 다른 데랑 데보다는 좀 적게 추정을 했다. 그리고 대여금 이자 같은 경우 231억인데, 요게 이제 공사비 외에 이제 사업비를 빌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은 3년 동안 빌리고 이자는 6%로 빌린다라고 가정을 해서 231억으로 책정을 했더라. 그래서 사업비의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는 걸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액을 보니까 기존에는 A, B, C, D 동이 종전자산이 뭐 14억 5천, 15억 7천, 13억 2천, 15억 이렇게 해서 23년 4월 17일에 이제 한국부동산원 시세 하한가를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변경된 것도 보니까 금액이 같습니다. 조건도 보니까 같아요.
그래서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는 기존 23년 8월 정비예감과 이제 같이 같게 추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종우자산 이제 분양가가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뭐 아까 그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결국엔 분양가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84 기준으로 보니까 18억 7천 이렇게 돼 있고, 일반 분양가는 5구 25평이 이제 평당 한 7,100 정도 되고, 84가 6,760 정도 추정을 해서 23억 4천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추정을 했다. 근데 종전에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 84가 17억 2,6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익이 대충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올랐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21억 5,8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3억 거의 4천이니까 일반 분양가는 한 2억 정도 분양가를 이제 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1억 5천 정도 올렸고, 일반 분양가는 한 2억 정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을 이제 충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담금을 보게 되면 종전에 23년 8월 거를 보게 되면 19평 같은 경우 이제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충 한 3억 5천 정도 분담금을 낸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을 보면 19평 같은 경우 이제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4억 9천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딱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이제 분담금이 늘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평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28평 같은 경우가 이제 전용 104를 분양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8평이 104를 분양 신청했을 때 종전에는 분담금이 3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 5천으로 이제 1억 5천이 늘었다. 그러니까 19평에서 전용 84 신청하는 거랑 28평에서 전용 104 신청하는 거랑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감도 분석인데 일반 분양가는 현재 평당 7천으로 하고, 공사비는 이제 평당 900으로 했을 때 비례율이 105.0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사비가 이제 5%에서 10%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평당 900보다는 뭐 950에서 한 1000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러면 비례율이 이제 102, 102%, 그리고 10% 정도 늘어나면 이제 99%, 이 정도. 그러니까 공사비가 한 10% 정도 늘어나도 나니까 비대율은 한 5% 정도 내려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 일반 분양가를 한 5% 정도 올리면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평당 7,350에 분양을 하면 공사비가 10%가 늘어나도 오히려 비례율이 105에서 108%로 3%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평 기준으로 7,350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대충 한 2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억 정도의 일반 분양을 전용 84를 25억의 일반 분양을 하면 지금 계획보다 오히려 비례율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약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일반 분양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요 공사비 증액분을 이제 퉁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주비 금융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고, 분담금에 대한 이제 이자도 이제 조합원이 부담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조합원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네이버 부동산에 19평이 19억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은 이제 5억, 그 다음에 이주비 뭐
한 2억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대충 한 2억 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싹 다 합치면 한 26억 정도의 전용 84를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